제가 오시면 아시면 1층에 푸드앤 디자인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2013년에 말기업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넘어온 케이스고요. 제가 그때 이제 말기업 어떤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지침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작성하고 진행해서 제가 좀 오늘 이 자리에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좀 시간이 2013년에서 한 3, 4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전 제가 알고 있던 좀 지침 내용들하고 많이 일부 변경도 됐고요. 사항도 또 여건도 또 약간 많이 바뀌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정확한 내용들은 여기 지역과 소셜비즈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또 안내를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지금 소속은 지금 가경복지센터에 있는데, 지금 푸드앤 디자인 협동조합에서 업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업도 별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얘기는 들으셨지 뭐지만 뭐 홈페이지라든지 판촉물 같은 거라든지 뭐 여러 리플렛 같은 것도 제가 지금 총괄하고 있고, 종합상사도 제가 일부 이제 지원을 이렇게 업무적인 지원을 통하다 보니까 1, 2, 3층, 네, 4층까지 업무의 전반을 조금씩 손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게 한 2시간인데 지금 뭐 준비는 했는데 이게 2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많이 초과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뭐 이 지금 PT 있는 내용으로 부족하면 제가 그 전에 썼던 사업 계획이라든지 다른 사업 계획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안내를 이렇게 좀 드리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중간중간 바로 문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전에 나왔던 요즘 식사하시죠? 네, 아까 전에 나온 푸드앤 디자인에서 마을기업에서 만든 저희 도시락이고요. 초창기는 아까 전에 나온 기름도 저희가 이제 이제 말기업이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을 쓰자 해서 말기업 참기름을 한동안 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비싸서, 네, 한 1년 정도 쓰다가는 다른 걸로 좀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간단하게 지역과 소셜비즈는 경산에 위치해 있고, 계속 오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이제 지역과 소셜비즈 담당자가 와서 할 거고요. 그전에는 지역과 소셜비즈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아마 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뭐 공동체 기업,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경상북도 전체를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뭐 정부 위탁을 받아서 매년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경북에는 매년 거의 위탁받아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말기업 개념들이랑 육성 사업 지침들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 주요 사항들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내용들을 조금 검토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기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좀 지역 자원, 예를 들어서 물적, 인적 환경, 자연 환경 또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마을 단위로, 읍면, 동 단위로 기업을 운영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좋은 사회공헌도 하고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거는 개념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는, 차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시 단위는 좀 동 단위로 구분을 한다든지 군 단위는 읍면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단위를 구분을 하고요. 지역 자원이라는 것은 고민하듯이 다양합니다. 그냥 무형문화재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자연 환경, 사람, 모든 걸 다 통해서 이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지역 문제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쪽에는 워낙 또 고령자들이 문제니까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이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역 공동체에 돌아가는 이익들, 그러니까 참여한 마을 회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읍면동 단위에 있는 분들이 조금 혜택이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막 나서 서울로 막 간다든지 다른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조금 하는 게 좀 말기업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자원이라면 남산이라든지 주상절리,
역사나 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첨성대라든지 뭐 불국사 이런 형태가 있을 거고요. 뭐 농산물에 같은 뭐 경주가 제일 유명한 게 또 체리, 뭐 한우라든지 또는 뭐 토마토 같은 지역 농산물, 수산물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실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영덕도 저희한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저수지가 있어서 그 저수지를 좀 낚시터로 활용해서 좀 마을 기업으로 좀 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들도 네, 있고 지금은 또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돌문어를 활용해서 이제 마을 기업으로 이제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기계 쪽에 포항 기계 쪽에는 뭐 지역에 이제 적감자라든지 뭐 아니면 약혼을 명실 뭐 개로 적감자, 개로 약혼으로 해서 이제 마을 기업 지정받아서 진행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는 뭐 목공을 통해서 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전혀 뭐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뭐 제한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형문화재라든지 말씀드렸던 뭐 전통식품 위주들도 충분히 다 마을 기업 될 것 같고요. 인적 자원들도 뭐 마을 공동체에 뭐 청년들만 모여서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퇴직자들만 모여서 또 진행해도 되고 별도로 뭐 여성 단절, 경력 단절 여성들이 모여서 뭐 재봉이라든지 이런 손쉬운 것도 마을 기업 형태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공공지원 같은 향교 서원 등 같은 것도 있는데 영덕에서도 뭐 저번에 한번 계획서를 낸 것들이 향교가 그냥 뭐 거의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전통 혼례 같은 것들을 그 향교의 뭐 뒤에 뭐 배경이라든지 뭐 역사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전통 이제 혼례를 하기 위한 또 마을 기업 같은 것들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뭐 호수 같은 거는 저수지, 낚시터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 기업 개념은 커뮤니티가 뭐 정확히 지역 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을하고 이제 비즈니스가 합쳐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이라는 거는 좀 공동체라고 뭐 마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무슨 동면 이렇게 딱 한정된 건 아니고 조금 소속감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연대되어 있는 형태를 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당연히 조금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가 마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계속 들어오셨겠지만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 기업이 있고 또 뭐 협동조합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추진을 하는 목적이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을 좀 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죠. 이제 뭐였지 요즘에 이름이 행정자치부 자주 바뀌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공동체 기업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인데 공동체 마을 기반을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조금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역 안에 마을 안에 좀 이익들이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형태를 좀 마을 기업이라고, 이런 형태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이 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다른 데는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 동구 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랑 많이 비교가 되겠지만 시골에 어르신 있는 수준과 마을 이제 아파트 단지와 인구수가 워낙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제 마을 기업 형태로 해서 공동체로 일부들이 나와서 이제 지역 마을 단지 안에 이제 생협이라고 자체적으로 출자를, 마을 기업 이제 아파트 회원들이 출자를 해서 그 생협처럼 이제 농수산물을 직접 이제 외부에 나가서 제일 무공해 친환경을 갖고 사와서 다시 아파트에 판매하는 형태로 시작을 해서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설득하고 회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커피숍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하고, 더 나가서는 지역에 이제 한 번씩 연일에 이제 공연이라든지 축제, 마을 단지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자체적으로 축제라든지 열면서 도서관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동 보호소 같은 이제
육아시설 타가서도 이제 일부 또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외부인이 아니라 스스로 가서 대처도 하고 인건비도 받고 하는 그런 소규모의 기업 형태로 또 많이 발전들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그 안에서 이제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을 환경 개선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스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개념이 좀 마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기업을 이제 좀 지원하는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행정자치부가 지침으로 좀 만들어 놓은 형태고요. 약간 다른 게 사회적 기업하고 뭐 협동조합은 뭐 법인 성격에서 협동조합은 이제 협동조합 법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 기업은 그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좀 추진되는 게 아니라 자체 이제 지침으로 추진되고 보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막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토대로 뭐 심사라든지 평가라든지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은 반대로 있다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육성 사업은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뭐 말 단위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말 단위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발굴 육성하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은 2010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3년에 밑에 있는 이제 푸드앤 디자인 협동조합도 2013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마을기업 설립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때 이제 교육 프로그램 그 뭐 마을기업 신청한 CEO 대상들로 이제 교육을 1박 2일 정도 이렇게 진행했는 걸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014년부터는 뭐 기술 기반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술을 갖고 있으면 거기 마을 단위로 또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는 원래 동대 안에 좀 벤처 기업으로 있던 초록빛 공장이라고 태양광인데 이걸 마을 기업 지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제 그 농어촌에 가시면 굉장히 정자들이 많이 휴식 공간으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태양광을 설치해서 밤에도 조금 불빛을 킨다든지 그런 형태로 조금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2016년, 17년부터는 이전부터는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신청했을 당시에도 법인 형태가 아닌 그냥 법인 형태가 아니라도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2015, 16 지금부터는 거의 법인이 설립돼야 신청 요건이 갖춰질 수 있고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지금 해당되는 상황인데 2017년부터는 예비 마을 기업이라고도 신규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비 마을 기업은 또 뭐 뺏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처럼 마을 기업 가기 전 단계에 조금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상세한 거는 뒤에 제가 조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올해 육성 정책 방향은 마을기업의 정직성 확립이라든지 공동체성 강화라든지 또는 설립 전 교육들을 조금 강화하는 내용들로 담고 있고요. 또는 이제 예비 마을기업들을 이제 조금 발굴 육성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계속 어려운 것들이 저희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모든 게 이제 판로 개척들이 마케팅이 가장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행자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홈페이지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홈페이지가 제가 알기로 이제 운영이 마을기업 이제 전체 홈페이지가 운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마을기업 박람회 같은 것들을 항상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 유형의 다변화도 모색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유통형에서 이제 광역 단위로 그러니까 서울 이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서 한 개소씩 유통형 좀 마을기업에서 마을기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유통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지금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했던 어차피 설명드렸던 거다 지침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정리한 내용에서 계속 중복되는데
뭐 육성에 또 필요한 것들은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공공 자원, 뭐 기술들을 활용해서 네, 비즈니스 모델을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예비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뭐라 그러죠? 일단은 광역에서 이제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공모를 통하고 여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1,000만 원 내로 보조금을 네, 지원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인 형태를 만들기 위한 아니면 시제품을 위한 뭐 포장지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네,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말기업 되면 5천만 원으로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뭐 시설비도 네,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예비 마을길로 가면 1,000만 원 정도만 네, 사용 가능하고 시설비로는 그러니까 물품 같은 걸 구매하기는 네, 자산 취득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구매하기는 어려운 네,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뭐 혜택이 있다면 이제 신규 마을기업 지정받고 마을기업으로 네, 넘어갈 때는 네,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비 때도 어떤 단체 형태로도 가능은 한데 나중에 이제 마을기업으로 갈 때는 법인으로 무조건 네,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뭐 비영리 단체라면 뭐 부녀회라든지 뭐 마을회 이런 형태도 뭐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을기업 갈 때는 무조건 법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뭐 교육이나 컨설팅이라든지 상품 개발, 마케팅, 뭐 리플렛 제작 뭐 이런 다양하게 쓰실 수 있지만 시설비로는 사용이 불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모는 도에서 공고가 날 거고 지자체 저희 같은 경우 경주시에 신청을 통해서 이제 뭐 이제 추천받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운영은 뭐 최소 뭐 지금 보시면 이제 17년 7월경에 이제 뭐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뭐 지금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일정은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7월쯤에 저희가 뭐 지금 알기로 지금 예비 마을기업은 이제 선정을 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전에는 조금 교육 내용들을 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뭐 교육 내용들은 뭐 관련된 육성 사업이라든지 자원 발굴 상품화 단계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업 요건들을 뭐 크게 보면 4가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게 그냥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조금 갖고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계속 적자나는 물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뭐 조금 조직 형태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경쟁력 있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가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요즘 뭐 안 치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부적합하다는 거는 뭐 심사 볼 때 이제 지역에 굉장히 밀집돼 있는데 또 하겠다는 게 아마 경쟁적으로 치열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 뭐 특허가 갖고 있거나 기술을 갖고 있거나 판로 확보가 용이한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조금 심사에 선정되기가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건데요. 모든 뭐 기업들이 다 사회적 기업이고 협동조합이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하도록 자꾸 만들어 주려고 이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손실 충당금의 순이익의 10% 이상은 적립해야 되고 보조금 받고 있을 때는 30% 이상 적립해야 되고 뭐 또 재투자를 위해서 순이익의 50%를 뭐 이게 적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냥 봤을 때는 저건 뭐 벌어서 이거 갖고 가지도 뭐하고 다 넣겠네 이렇게 보시기 수도 있지만 보통 뭐 말기업 1, 2년차 되면 순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뭐 투자 비용이라든지 재무구조상 순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솔직히 이 내용들은 비슷한 형태가 사회적 기업에는 법령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30% 이상은 배분하지 못하도록. 그런 뜻이 이제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 의미가 대표자들이 100%다 갖고 가지 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초창기 때 이만큼
안 나는 부분이라 가지고 크게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또 뭐 정확히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지침이라서 강제 조항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평가받고 할 때는 들어갈 텐데 웬만하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기업 1, 2년 차 때는 거의 수익 구조가 좀 힘든 사항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직 형태는 법인 형태가 갖춰져야 되는데 뭐 법인은 계속 뭐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라든지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유한회사도 있고 뭐 농업회사 법인도 있고 한 번씩 뭐 우리가 어떤 법인을 해야 되냐고 막 물으시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생산품이 뭔지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에 따라서 뭐 조금 법인 형태를 결정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뭐 제조업이라도 뭐 협동조합이 나을 수도 있고 주식회사도 나을 수도 있고 특히 뭐 농촌 쪽에 있으면 협동조합도 가능하지만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농조합 법인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한번 또 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네, 상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동체성으로 이제 지역 공동체 이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그래서 뭐 수익이 나면 뭐 그 회원분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좀 배당이 돌아간다든지 기본적으로 뭐 그분들 다 근로 고용 형태로 가도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마을 단위의 조금 이익들이라든지 뭐 환경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 네, 가장 좋은 네,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 네, 참여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밑에 뭐 최대 10명을 권장한다는 것들은 10명 가면 좀 뭐 점수를 잘 받는 의미일 거고요. 보통 5명이라도 조금 특수성이 있으면 감안해주면 다 5명이 딱 특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 갈 건데 그래도 마을 공동체라는 부분이라서 10명 정도는 조금 회원으로라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10명이 구성원이 조금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일 여기서 70% 정도는 그러니까 30% 정도는 외부 인력도 사람도 괜찮은데 만일 5명이면 5명은 무조건 지역 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조금 세부적으로 뭐 퍼센티지 나눈 건 뒤에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이 회원이 최소 5명 이상에 돼야 신청 요건이 갖춰진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든 회원의 법인에 대한 출자를 조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계속 문제가 있던 것들이 이런 거죠. 뭐 마을에서 나는 열심히 사업하고 싶은데 그냥 명의만 그냥 4명 정도 데리고 와서 혼자 지원금은 받아서 혼자 돈 벌어서 혼자 막 쓰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조금 출자를 해서 조금 이제 그런 뭐 권한을 좀 갖게 하려고 웬만하면 거의 똑같은 비율로 출자를 조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 가신 건데 뭐 최대 비율이 30% 이상 또 못 넘도록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회원들이 공동 같은 금액의 비슷한 금액의 비율의 출자들이 진행하면 네, 좋은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뭐 회원들로는 뭐 아까 전에 30%는 뭐 다른 구매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다른 뭐 고용 인력들 근로자라든지 같이 이렇게 네, 회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네, 가장 더 좋죠. 왜냐면 그 심사할 때 약간 이거는 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좀 가산점을 줬거든요. 왜냐하면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 보니까 이런 뭐 근로자라든지 외부인이라든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뭐 두 번째 말기업은 법인 정체 지정 원칙이라는 게 예전에 뭐 사회적 기업도 그랬지만 어떤 뭐 사회복지 법인 형태라든지 뭐 이런 형태에서 이제 모기업이죠. 이제 지사처럼 이제 모기업 형태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기업의 밑에 이제 지사처럼 B가 있는데 B가 이제 말기업 지정을 받고 비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A라는 데서 모든 결정권들을 내리고
거기서 수익 나는 것들이 A로 다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단 형태보다는 다 독립된 법인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현지 실사를 통해서 다 아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출자 지분율 제한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1인의 최대 30%를 못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과 합쳐서 50%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왔는데 29%, 30%안 넘으면 되지 않냐는데 이게 특수관계, 부부사다 보니까 특수관계다 보니까 50%가 초과하다 보니까 이것도 금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까지 다 합쳐서 50%가 넘지 않으면 되고 개인은 30% 이상 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활동 부분들도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할 때 어떤 부분들은 공헌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을 이행하는지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구미의 목공소 같은 것도 산재를 당하신 분들에서 재활 목적으로 이렇게 목공을 한다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하고 사회공헌하고 같이 돌아가는 형태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정부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특정 정당이라든지 후보에 대한 지지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들키면 모든 금액대로 환수 조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거는 웬만하면 경고인데 유일하게 이게 특정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하면 바로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그래서 모든 회원사라든지 조합원들이 좀 참여를 해서 운영 반침이라든지 배당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에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소득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는 특수관계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역성을 두는 건데 출자 회원분이 70% 이상이 일단 지역 주민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5명이면 5명은 무조건 100% 지역 주민이고요. 6명부터는 70%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을 조금 활용해서 사업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하시면 너무 이제 이게 맞니 안 맞니, 적합하니, 모델이 맞니 아니,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낼 때는. 왜냐하면 굉장히 좀 공동체 의미라든지 조금 지속 가능한 내용들을 보는 거라서 당장 이걸로 몇 천만 원을 보고 몇 억을 버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오래 조금 못 벌어도 오래 갈 수 있는 형태인지, 그래서 지원금을 줘도 오래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자부담 출자가 있습니다. 저희 2013년도까지만 해도 15년까지입니다. 13년도도 그랬고 그 15년까지만 해도 자부담 비율이 10%대였는데 작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말기업 최대 지원 예산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통장에 1천만 원이 있어야 5천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천이면 20%면 800만 원이 자본금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꾸 회원 균등 출자라고 있는데 좀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법인 자본금에서도 어느 정도 빼도 되고요. 법인 자본금 따로 두고 회원들이 예를 들어 한 10분이면 그냥 공동 100만 원씩 내서 1000만 원 만들어서 진행하셔도 이제 그러니까 자부담을 준비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보조 금액만큼 자부담 20%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말기업에서 운영하면서 고용하는 인력의 70% 이상은 당연히 그 같은 주소지에 둔 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네. 참 주소지는 뭐 거주지 주소지도 되고 직장 내 주소지도 네,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농촌 지역은 읍면 단위로 구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읍에 소지돼 있으면 그게 이제 지역 주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도농이라고 그러죠. 뭐 동도 있고 읍면도 있는 뭐 경주, 영천 이런 데는 이제 동지역으로 보통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때만 해도 저희는 이제 경주시 안에만 있으면 그 혜택을 이제 지역 주민으로 받고 군 단위는 읍면으로만 구분을 지어서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왜 시는 그냥 뭐 시 안에만 있으면 전체 다 주민으로 보고 군 단위는 왜 읍면으로 쪼개느냐 해서 재작년부터 그 시 단위도 그러니까 동과 동안회라 뭐 현공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공면이라든지 동이랑 상관없이 주민으로 봤는데 올해부터는 동과 면 소재를 구분해서 나눈 거죠. 그래서 만약 현공면에서 하려면 현공면 주민 5분이 모여서 진행하면 되고 동안회면 뭐 성동동하고 성건동 있는 동안에 있는 주민이 5분 모여야 된다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70%는 네, 5인 이상은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되고 6인부터는 이제 70%라서 뭐 6인이면 5명은 지역 주민, 8명이면 6명은 지역 주민, 10명이면 7명 이상만 지역 주민이 되면 됩니다. 그 외에는 외부 뭐 포항이라든지 뭐 경주도 예를 들면 동안에 뭐 10명이면 뭐 예를 들어서 7명이면 3명은 현공면이라든지 안강읍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네, 된다는 형태고요. 그래서 뭐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읍하고 면 단위로 구분을 네, 짓도록 되어 있고 뭐 영천이랑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주도 같은 거겠죠. 면 단위와 동 안에만 네, 동진 전체와 면 단위랑 이렇게 지역 주민을 구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외 대상들은 일단은 뭐 사업계획서 뭐 한두 줄 적어놓고 네, 뭐 지원금 달라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사업성이 타당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고 하는 것들은 조금 네, 제외 대상일 거고요. 그리고 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조금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서들이나 내용들도 당연히 네, 제외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현지 실사가 올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굉장히 뭐 사업 계획은 굉장히 잘 돼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이 뭐 현장 실사했을 때 이 토지가 뭐 어떤 사업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는지 부분들 아니면 영업 허가 같은 것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하는 거죠. 특히 뭐 식품 제조업이 유의하라는 게 요즘에는 해썹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김치 뭐 하겠다고 했는데 김치는 무조건 해썹들이 지정돼야 인정이 되거든요. 해썹이 갖춰져야 김치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냥 김치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썹이 굉장히 지정받기 까다로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건이 안 되는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뭐 지하수를 마을이다 보니까 상수원이 안 들어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뭐 식품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검사해보니까 지하수의 어떤 수질이 나빠서 음료로 적합하지 않아서 안 된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좀 뭐 서로 곤란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검토하고 지자체에서도 한번 재차 확인들을 네, 할 사항들일 겁니다. 그리고 뭐 수익 창출 구조가 전혀 좀 뭐 준비가 안 됐거나 기반이 조성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조금 어렵고 그냥 순수하게 자원봉사 마을 뭐 어르신들만 돕고 싶어서 하는 형태도 네, 제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로는 게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좀 취약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회원분 10분이라도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혼자 뭐 다 하고 있고 결정 다 하고 뭐 회계부터 해가 혼자 다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모르겠지 하지만 솔직히 뭐 경주도 그렇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지역이. 군단이라고 하면 더 좁고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뭐 소문 다 나죠. 뭐 그냥 명의만 빌려주고 혼자 사업하고 있고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에서 소문이 나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처음 준비부터 동의를 얻어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의지가 불타는 뭐 청년들이라든지 뭐 귀농을 해서 막 하시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 뭐 설득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뭐 어떤 이런 목적 의식을 갖고 비즈니스적으로 가시는 분들하고 많이 마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차후에는 또 뭐 목적이 이제 공동체 뭐 육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게 또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신용이 안 돼서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정확히 뭐 안에 대표자를 바꾸든지 하셔서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네,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독립된 법인이 필요한데 뭐 특수한 상황이면 행정자치부에서 좀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경우 아닌 이상은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운영 중인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이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뭐 사업들, 예를 들어서 뭐 교육하고 수수료 받고 뭐 자격증 발급 비용 받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는 이제 네, 사업에서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복 제한이 모든 뭐 정부 보조 사업이 그렇습니다. 중복 제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푸드앤 디자인 협동조합은 13년도에 마을기업에서 이제 5천만 원 지원받고 13년도에 바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서 사회적 기업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지원받은 케이스인데요. 지금은 그걸 이제 또 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고 뭐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지원받으려면 한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좀 필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런 정책들 계속 보고 있으면 와, 이게 빨리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처음에는 인건비를 100%다 지원을 5년 동안 100% 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90% 줬다가 80% 줬다가 매년 해마다 이제 70% 줬다가 이런 것처럼 말기업도 이제 예전에는 좀 쉽게 들어와서 아까 전에 했던 법인 형태도 아닌데도 신청받아서 진행하고 바로 사회적 기업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중복도 안 되지만 말기업에서 사회적 기업 전환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네, 있습니다. 1년차 종료 후 최종 2년차 해서 이제 타부처 정보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뭐 최대 이제 1년차 때는 5천만 원 가능하고요. 2년차 때는 최대 3천만 원 가능하고 아까 전에 예비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떨 때는 뭐 예산이 뭐 신청 많고 뭐 예산은 한정돼 있고 너무 다들 사업 아이템이 좋고 괜찮아서 줘야 되면 예를 들어 4,500만 원씩 깎여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들 5천만 원 받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일이라서. 왜냐면 뭐 경쟁력도 있다 그러는데 지역에서도 많이 안 생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랑 이제 약정 체결해서 시군에서 이제 보조금이 나오는데 일괄도 있는데 거의 경북안에는 거의 분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나눠서 뭐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기간은 지자체랑 이제 약정 체결한 이후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산은 모두 사용을, 지출을 12월 31일 전까지는 모든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부담 20%도 함께 같이 모두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일이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는 지금 약정 체결일이 6월쯤인가 뭐 사업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6개월 안에 그런 비용들을 다 소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자부담도 이렇게 충분히 네, 소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총 3회 걸쳐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예산은 남아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1회차 때 모집해서 하고 하반기쯤에 2회차 때 모집해서 하고 예산이 조금 더 남다 보니까 뭐 11월인가 10월 말인가 거의 11월에 한 개, 두 개 팀인가 해서 12월만 거의 한 달 만에 뭐 사업비를 다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시기를 또 잘 타야 쉽게 선정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뭐 확답 드릴 수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3회에 걸쳐서 신청받고 예산 드리고 신청받고 예산 드리고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자부담은 네, 20% 이상 조금 회원 균등 출자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다 빠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자체 법인 예산이라든지 수익 나는 예산으로 부가가치세는 직접 다시 부담을 하셔야 되는 형태입니다. 일단은 자금 출자. 자금 출자는 뭐 보시는 대로 있고 일단은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법인 자본금으로 말기업 자부담 일괄 출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 뭐 우리가 돈을 한 1억 정도 갖고 있는데 또 이제 그 회원들이 또 100만 원씩 내서 1000만 원 만들기는 당연히 힘들다. 그럼 그 법인 자본금에서 1억 중에 1000만 원을 빼서 출자를 하겠다. 출자를 하겠다는 것도 되는데 가능은 한데 일단은 그거는 필요합니다. 일단은 서류가 법인 자본금을 하면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로 이 비용의 10분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하기 위한 뭐 회의록이 필요하고 모든 회원사에 서명이 된 서류가 같이 동봉이 돼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동 개별로 낸 출자면 통장은 그냥 뭐 20만, 100만 원씩 꼽힌 통장을 내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한다면 회의록, 이거를 의결하는 회의록과 모두 동의한다는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현금화.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 나왔는 뭐 부동산, 채권, 동산으로 뭐 1000만 원이 돼 있다, 자부담 준비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현금화로 돼 있는 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뭐 아까 전에 지원센터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좀 지원하는 내용들은 뭐 교육들, 일단은 교육들을 다 의무적으로 아마 듣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들을 준비하고 거기서 지원센터에서 컨설팅 부분들, 판로 개척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아니면 회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코칭이라든지 지원들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연일에 전국 단위로도 마을 박람회가 있고 지방에서도 개별로 한 번씩 1회씩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사에 조금 판로 개척들도 해주고는 있고요. 근데 뭐 굉장히 어려운 게 뭐 백화점이라든지 홈쇼핑 같은 데 연결해줘도 말기업 단위다 보니까 이게 물품에 대한 대응들이 거의 안 되면 여기서 뭐 몇만 개씩 언제까지 뭐 준비해라 그러는데 그만큼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려운 부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고 가장 어려운 게 뭐 말기업도 그렇고 뭐 사회적 기업 다 판로 개척, 판로를 다 요청하시는데 이게 좀 확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죠. 저희들 뭐 4층의 종합 상사를 통해서 뭐 아니면 전문가를 좀 데리고 와서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이제 이거 유통이라든지 판로에 굉장히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뭐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 또 뭐 멘토링에서 우수 마을 기업이라든지 뭐 신규 마을 기업 지정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아마 뭐 그러니까
먼저 된 마을 기업들이 직접 또 와서 멘티 멘토 연결해줘서 뭐 비슷한 업종끼리는 네트워크 구성해서 같이 함께 또 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마을 기업 아마 단체도 전국 네, 단체도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또는 또 마케팅에서 뭐 스타 마을 기업 뭐를 선정해 준다든가 브랜딩 같은 활동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이제 마을 기업 제품들 다 모아서 카탈로그도 만들어서 뭐 공공시장이라든지 뭐 관공서한테 다 배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 때 이게 생겨 2012년, 뭐 13년, 14년 갈 때마다 가면서 이게 과연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제도 자체가 왜냐하면 지침이고 강제할 법령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지침이다 보니까 뭐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부처 간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전에 고용노동부는 이런 공동체 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갖고 있고 네. 행자부는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이라는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게 또 빠져버리면 또 여기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또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가기는 갈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차는 좀 평가한 뒤에 조금 뭐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바로 지원이 좀 가능했습니다. 예전에는 1년차 끝나자마자 2년차 신청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년차 또 약정 체결한 이후 1년이 경과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지금 우리가 말기업 6월 달에 약정 체결했으면 내년 7월에 2차가 신청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비슷한 시기지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사업계에서 계속 수정하고 지자체 일이 있고 해서 뭐 승인 났는데 약정 체결일이 뭐 9월에 이렇게 지자체랑 해버리면 나중에 차년도, 2차년도 신청은 어려울 수도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아마 지자체에서 뭐 승인하고 하면 조금 얘기를 해서 2차년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약정 체결이 빨리 필요하다. 이런 어필들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많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전에는 2차년도에만 심사 요청했는데 탈락하면 그냥 탈락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부터인가는 한 번 더 신청을 그 다음에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평가 기준이 뭐 일자리들이 조금 뭐 얼만큼 일어났나 지속적으로 했나 뭐 그렇게 수익금이 발생하진 않더라도 매출이 그래도 일어나고 쭉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뭐 지역 뭐 환경 변화라든지 뭐 지역 사회가 마을이 좀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아마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 척도로 보면 뭐 매출이라든지 그 고용 인력이라든지 이게 제일 평가하기가 아마 쉬운 거니까 그게 아마 많이 조금 가중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우수 마을 기업이라든지 스타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가로 뭐 별도의 뭐 제가 알기로는 상금 같은 것들이 아니면 사업비로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도 스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500만 원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비들이 지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뭐 추진 절차까지만 하고 10분 정도 쉬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절차는 일단은 뭐 신규 대상으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말기업 신청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말기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마 신규 대상으로 설립 전 교육이 지원기관에서 보통 3월 초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 단위로 이제 광역이 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서 공고가 나고 접수는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지자체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들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있는지 뭐 땅이 갖고 있는 게 맞는지 뭐 사람들은 거의 맞는지 이런 것도 현장 실사 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에서 1차 심사에서 행정자치부에 최종 좀 얘기를 그러니까 뭐 서류를 걸러서 이제 올려보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심사 통해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뭐 내용으로는 6, 7 지금 이제 뭐 신규들이 네, 약정 체결하는 단계고요. 그러면 6, 7월에 뭐 예비 마을 기업 공고가 뜬다던데 좀 이따 제가 한번 검색해 볼 텐데 아직 떴는지 안 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보통 한 번씩 들어가셔서 공고를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관련도 다 경상북도청에서 내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약정 체결되면 아마 교보금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전 교육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뭐 입문이랑 기본 심화라고 있는데 입문은 무료로 네, 강의를 교육을 들으시면 되고 기본 심화는 단체당 뭐 5만 원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회원 5명 이상이 총 시간입니다. 총 입문 기본 심화에서 24시간 이수를 하셔야 그 이수증을 받아야 말기업에 좀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게 뭐 하루에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마다 좀 다른데 뭐 이틀에서 3일 정도에서 교육을 3일, 2, 3일 정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5명 회원분들이 같이 들으셔야 그래서 이제 효력이 생기고 이걸 한번 들어 놓으시면 그래도 2년 동안은 효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경주는 요게 이제 말기업 지원센터에서 아마 단체로 지정해서 할 겁니다. 왜냐면 그 뭐 신청하면 지자체 이제 시군별로 거의 말기업이 한두 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걸 뭐 경상북도 다 모아도 한 20명에서 한 5개면 한 100여 명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주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큰 교육 장소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산 쪽이나 뭐 경주도 했었던 것 같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뭐 시 단위는 말기업이 좀 적은 편이고요. 군 단위는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군 단위는 다 이쪽에 뭐 거의 뭐 하시는 분 농사 쪽도 있고 뭐 농업 쪽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군 단위는 조금 그 안에서도 경쟁률이 좀 치열하고 시 단위는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은 아까 전에 했던 뭐 경상북도고 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법인 단체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출 서류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전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신청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마을기업 회원들의 명단, 그리고 법인이 돼 있다 보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관련 정관이 있어야 될 거고 뭐 협동조합이면 조합원 명부가 있을 거고 주식회사면 주주 명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법인 명의의 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또 기타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뭐 인허가 받았던 아까 전에 식품 제조 쪽이면 뭐 영업 뭐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시면 되고 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들 뭐 사본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허증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다 첨부를 하시면 증빙할 수 있는 것도 다 증빙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번까지는 필수 사항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말했던 법인 기금은 출자금 명부라든지 아까 회의록을 첨부를 하시고 서명 다 받으셨던 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회원들이 아까 전에 법인에서 출자한 게 말고 이제 회원분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내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증빙을 하셔야 돼요. 법인 통장 명의에 각 회원들의 금액을 넣은 부분들을 하시면 되고요. 뭐 아까 전에 법인에서 나가면 굳이 통장보다는 뭐 통장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1,000만 원 넣으면 그 은행 가면 잔액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렇게 첨부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다만 요거는 이제 회원들이 균일하게 뭐 금액을 냈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4번까지 이제 원하는 형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이 다 충족되면 제외 대상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이제 검토를 실시하고요. 아마 담당 시군 담당자랑 여기 있는 말기업 지원센터하고 뭐 이렇게 같이 현장 실사 와서 심사표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할 거고 의견을 첨부해서 이제 도로 아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심사위원들은
보통 민간 심사위원하고 도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서는 보통 뭐 현지시사는 특이사항이 아니면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현지시사는 생략돼 있고 서류로만 이제 서류랑 어차피 도에서 이제 올라왔던 뭐 의견서라든지 통해서 심사를 하고 최종 지원 여부를 합니다. 그래서 말기업 지정 통보는 행자부에서 이제 도로 오고 도에서 시군으로 넘어오고요. 시군에서 마을기업에 선정됐다고 통보가 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정 체결을 준비한 후에 약정 체결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지정서가 최종적으로 교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최종 선정됐는데도 계속 약정 체결일이 조금 딜레이가 걸리면 그런 거 지자체 좀 얘기를 하셔서 2차년도까지 보신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약정 체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약정이 빨리 체결돼야 지원금을 받아야 어떤 다른 사업들도 빨리 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이렇게 정보조사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지침이라든지 매뉴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취지라든지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심사기준표 같은 것들을 제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책 펼쳐보시고 안에는 그냥 훑어보시고 거의 맨 뒤에 있는 심사 배점표 이런 것도 웬만하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정보보조 사업들은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 점수가 비율이 높은지를 조금 한 번씩 먼저 보시고 다시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공동체성이라든지 공공성 지역성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가산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공동체성 아까 전에 보셨던 출자수 10인 이상이면 뭐 거의 1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딴 거 다 되는데 한 8명이고 5명 정도면 뭐 약간 19점에서 뭐 18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린 인원이 안 된다 그러면 주변에 그래도 그냥 조금씩이라도 그래 뭐 10만 원이라도 출자를 해서 도와달라 해서 이렇게 10명을 맞추시는 게 심사의 확률이 높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심사에 중요한 거죠. 출자 비율하고 주민의 낸 비율이 좀 비슷하냐 한쪽에 다 쏠리지 않았냐 이런 것들도 점수를 보시면 되고 뭐 지역의 뭐 다른 기업들을 또 무너뜨리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 저희 푸드 같은 경우도 그래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뭐 아무리 지원금 받아서 도시락을 3,000원에 팔고 2,000원에 팔면 기존에 있는 도시락 업체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시장성을 교란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취지에 안 맞으면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또 뭐 시장 가격이라든지 시장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성, 기업성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중요한 뭐 지속 가능성들, 실현 가능성,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뭐 그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수준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수가 또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좀 꾸준히 뭐 2명이라도 꾸준히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달성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보면 내가 가산점 1.3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정통 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거면 있고 또 기업 법인 형태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가산점이고요. 아까 전에 신규로 이제 발굴하는 뭐 신규 유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뭐 대표가 여성 가장이면 되고 또 예비 아까 전에 말기업으로 선정된 후에 들어오면 또 가산점 붙고 또는 뭐 빈집이라든지 폐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면 가산점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뭐 중복으로 된다 그래도 이제 3점이고 폐기를 하시는 게 가장 조금 맞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사례도 있는데 폐교 같은 거 활용해서 많이 뭐 체험 활동 같은 거 하는 말기업도 지금 뭐 다른 데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도 이런 게 있으면 확인하셨다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적은 것을 그냥 뭐 훑어보고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은 뭐
지역 간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부분들을 보는 거고 10인 이상 출자를 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뭐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인지를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인지를 좀 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지, 판로가 조금 그래도 갖춰져 있는지, 무작정 생산 팔 데가 없으면 이건 뭐 다 썩어서 버린다든지 하는 형태니까 어느 정도 판로가 갖춰져 있는지, 뭐 기술을 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형태고요. 일자리 창출을 무조건 뭐 정규직에서 뭐 8시간 일자리는 의미가 아니라 파트타임 시간제라도 뭐 여럿이 오랫동안 조금 쭉 갈 수 있는 형태가 돼 있는지, 아니면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지를 좀 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금 심사를 보시면 되고요. 가산점도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내가 대표 안 해도 뭐 사업 총괄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 회원 중에 여성 가장이 있고 참여도 의지도 높고 하면 대표 세우셔가지고 차라리 뭐 가산 좀 높게 해서 정확히 뭐 회원법 이수도 뭐 끝나고 뭐 예산 다 받고 사업 종료되고 뭐 대표를 바꾸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좀 정부 예전에는 각 이제 뭐 부처마다 군마다 이제 시스템들이 다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개발회사에서 이제 하는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이라고 지금 새로 이제 생겨서 모든 보조 사업들은 전국 통일로 이제 뭐 이 시스템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이제 카드, 거의 뭐 카드로 사용되게 되어 있고 이체 아니면 카드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금, 예전에 뭐 현금을 빼서 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게 좀 원천 차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자체가 뭐 계좌 이체하고 하면 뭐 카드도 끌고도 영수 처리가 막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데 아직 조금 많이 문제점이 있어서 뭐 그 중앙에서는 이제 뭐 도마다 사용하라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내리면 도에서는 뭐 사용하고 싶은 데는 사용하라, 이런 뭐 계속 이제 부처 간에 좀 잡음이 있어서 계속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담당 공무원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줄을 잘 몰라서 굉장히 지금 매년 교육도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사용하시면 조금 몇 번 번거로움들은 있을 건데,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굉장히 쓰기 쉬운 시스템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뭐 보조금도 정리해서 여기 뭐 시스템 올리고 하면 나라에서 시스템으로 내려오고, 이체도 여기 들어가서 이체를 하면 은행하고 연동돼서 자동으로 이체하고, 결과 보고 같은 정산 서류들도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원 이체하면 100원 이체한 것 첨부하고 뭐 몇 월 며칠 날 100원 썼다고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어차피 보조금에 대한 사용 내역들은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그런 것들은 정산할 때는 조금 한결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거는 체크카드입니까? 네,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로 사용. 아마 이런 것들은 또 뭐 그런 뭐 유흥 쪽에는 자동으로 결제 안 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 보조 사용 카드들은 뭐 노래방이라든지 특정 음식점 같은 데도 이렇게 결제 안 되도록 돼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뭐 그전에 워낙 보조금 횡령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아예 강제적으로 한 개 묶어서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 이미 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입니까? 네, 여기 안에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 아마 뭐 정확한 시스템은 나중에 뭐 하면 교육을 받으실 건데요. 뭐 가상 계좌가 만들어져서 그 가상 계좌에 따른 이제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현금은 뭐 원천적으로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증빙 서류들도 뭐 요즘은 거의 전자 세금 계산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 뭐 이 증빙 서류는 웬만하면 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뭐 카드 그거면 카드 전표가 있을 거고, 계좌 이체했으면 계좌 이체증이 있을 거고, 뭐 전표라든지 뭐 영수증이 다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대부분 말기업에서 못 챙기시는 것들이죠. 견적서도 있고 뭐 비교 견적서도 있고 뭐 하는데, 보통 한 50만 원 이상의 구매 물품이면 비교 견적이 들어가면
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정확히 얘기하면 뭐 10,000원 이래 쓰는데 뭐 넣으시면 가장 좋긴 하지만 또 10,000원 쓸 일도 크게 없고 딱 굵직굵직하게 50만 이상씩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다 비교 견적을 넣어 두시면 크게 무리 없이 그냥 훑어 넘어갑니다. 이게 조금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지자체마다 무조건 달아라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얘기했던 그냥 보편적으로 50만 원 수준에 넘으면 있고 하는데 웬만하면 다 넣으시면 가장 이제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작성해야 되는 품위서 지출 계리서는 있고요. 이제 더 좋은 거는 보통 사진 같은 것들을 다 찍어 놓으시면 그러니까 뭐 태클 없이 그냥 다 지나가는 물건 사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서 지출 서류에 같이 무조건 다 첨부하면 가장 뭐 잡음 없이 네,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뭐 공사 계약 같은 것도 공사 전에 한번 찍어 놓고 그냥 공사 완료되면 하나 찍어 놓고 안에 뭐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전에 사진 하나 찍어 놓고 뭐 공사 중간에 하나 찍어 놓고 끝나고 하나 찍어 놓으면 가장 뭐 합리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 5천만 원 중에는 인건비를 별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갖춰진 게 이제 20% 1,000만 원 수준에서는 인건비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시설비를 사용 원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계약서 드리면 아닙니다. 이게 말기업이 유일하게 예산이 좋은 게 시설비로 가능합니다. 창고를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하고 뭐 협동비 이런 거는 그 경상보조금에서 무조건 받으면 지출해야 되는 뭐 떨어야 되는 비용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자산 취득 가능한 물품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는 이제 말기업 갔다가 사회적 이렇게 갖는 이유가 이제 말기업 하면 이제 아까 식품 제조업에 필요한 뭐 밥통이라든지 뭐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비용으로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사회적 기업 가서는 인건비 지원하고 홍보 마케팅 비용들을 받아서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말기업이 좀 좋은 게 이제 뭐 물품들을 구매, 자산 취득하는 것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뭐 참기름 짜는 데는 참기름 짜는 기계를 살 수 있다든지 하는데 사회적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렌탈 형식으로 가야 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 말기업은 시설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말기업 1,000만 원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데 지금 5천만 원으로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히 뭐 하시면 5천만 원 중에 20% 1,000만 원은 인건비로 좀 사용하고 4천만 원은 시설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다는 보다는 뭐 한 3천 정도 투자하고 1,000만 원 또 뭐 홍보 마케팅 뭐 포장지 개발하고 뭐 미리 좀 하든지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조금 교부 뭐 거의 잘 없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잘 없는데 일단은 뭐 법령 위반했을 경우 뭐 이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리려고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부정수급 방금은 바로 약정 체결 같은 게 될 거고요. 아마 이제 정보보조 사업에 이런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뭐 금액에 따라서는 형사 처리 고발되고요. 1,000만 이상인가 그리고 뭐 몇 년 5년 동안 아마 이런 정보보조 사업에는 참여가 굉장히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환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또 솔직히 아까 전에 평가 기준도 보셨지만 이런 지침 위반 규정도 한번 보시는 것들이 가장 좋고요. 보통 뭐 주의 정도는 조금 간단한 뭐 미비한 서류가 하나 빠졌다든지 뭐 잘못 작성됐다든지 주의하는데 경고가 뭐 두세 번 이렇게 받아버리면 약정 뭐 해지되는 근거사항이 조금 되다 보니까 이런 경고 정도 되는 것들은 조금 관심 있게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정도는 어느 정도 뭐 미비한이라서 언제든지 보완 가능한 수준이라서 주의를 주는데 경고 정도 들어가면 조금 이제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그 유일하게 이제 물품 취득이 가능한 비용이다 보니까 이게 5년 동안은 뭐 예를 들어 매각 같은 게 못 돼도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냉장고
냉장고를 뭐 샀으면 5년 동안은 이렇게 처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 같은 것들도. 다만 이제 우리 사업이 이제 2년 뭐 냉장고가 다 구매했는데 뭐 정리를 사업을 도저히 하기 힘들다. 사업을 접으면 그거는 보통 이제 처리 방법이 같은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데 이렇게 양도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매각을 하는데 매각이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중앙 예산 비율이 있고 도에서 나오는 비율이 있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비율이 각각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냉장고 사서 팔 때 한 30만원 팔면 그 30만원으로 중앙에 줘야 되는 돈하고 도에 또 줘야 되는 돈하고 지자체에 줘야 되는 돈하고 비율을 또 나눠서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의 안 하고요. 거의 같은 마을 기업에 조금 주는 형태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개는 뭐 기존에 있던 마을 기업에서 얻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비품 대장이라고 해서 구입한 사진하고 날짜하고 금액 같은 것들을 서류화 다 시키는 것들이 또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이거 하시면 뭐 마을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지자체에서 각종 뭐 실적이라든지 진행사항들을 뭐 수시로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간 정산 보고 아까 전에 예산들이 두 번 나눠서 나온다는 게 첫 번째 예산 나왔는 거를 사용했던 내용을 정산해서 보고를 해야 두 번째 예산이 나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한 번 주고 두 번 주는 게 아니고 정산 보고서를 중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이렇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제대로 썼는지 확인 후에 2차 교부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뭐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필수 보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인 형태가 혹시 바뀐다든지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사업계획서상에서도 크게 뭐가 바뀐다는 내용이면 뭐 다른 사업이 하나 추가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들도 크게 바뀌거나 원래 계획보다는 뭐 딴 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에 100만 원 넣고 물품에 200만 원 넣는데 홈페이지를 뭐 150에 하고 싶다 하면 약간 좀 지자체 승인을 얻든지 아니면 말기업 지원센터 통해서 확인한 후에 지출하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에 제출했던 계획서상하고 예산하고 지출이 큰 차이가 나면 조금 확인들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통 예를 들어 큰 금액이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이게 뭐 파트별로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인건비를 우리가 뭐 1000만 원 중에 원래는 500만 원 잡았는데 100만 원을 더 쓰고 싶으면 이건 항목 간의 이동이라서 무조건 승인 같은 걸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12월에라서 지자체에 요청해서 변경해달라 하면 거의 안 해줍니다. 왜냐면 거의 마감이라서. 그래서 10월 뭐 사업 종료 한 3개월 전에 이런 사유에서 예산이 인건비에 100만 원을 더 변경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종료 시점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 변경들은 잘 안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이상은 무조건 그런 것도 변경이 그 추측이 된다면 미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한 경북에는 100여 개가 있고요. 여기가 영주, 예천, 영주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서 조금 이제 만드신 거고 보통 이제 뭐 그 지역 그 선비촌을 영주 선비촌이죠. 선비촌을 활용해서 소달구지 관광객 대상으로 운영해서 운영비 받고 어딘지 지푸라기로 이렇게 집신을 만든다거나 공예해서 이렇게 해서 뭐 조금 판매하는 형태 그리고 농악 시연 같은 거에서 이렇게 말준 그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려서 했던 거고 우수 마을 기업으로도 지정이 됐던 곳이고요. 여기는 차로 옥수수 보통 이제 뭐 교육할 때 아마 선진 우수 마을 기업은 다 방문 한 번씩 하실 겁니다. 교육상에서. 그리고 여기는 옥수수인데 여기가 또 잘 된 게 처음에 이제 지원받아서 옥수수를 그 한약물 같은데 이제 같이 넣어서 쪄서 포장도 뭐 특허를 받았던가 뭐 좀 실용 신안을 받았까 해서 오래 좀 보관이 될 수 있는
찰옥수수에서 오래 보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대형 유통망에도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장목방끼리 소규모로 지원받아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많이 판로가 많이 열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옥수수까지 이 마을기업에서 다 구매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을기업에서 우수. 왜냐면 지역 이제 뭐 판로가 안 되는 장목반 소규모 어르신이 생산한 옥수수까지 뭐 안정적으로 무조건 똑같은 가격에 수매를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잘 된 케이스고 뭐 맛도 있고요. 그래서 네 가능하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야생초는 좀 기술 기반형입니다. 저염으로 만든 뭐 김치. 그래서 뭐 매출이 뭐 15년도까지만 해도 한 2억에서 5억 정도 나왔고 고용 인력은 한 20명 정도 다 지역 네. 경력자 여성 위주로 아니면 다문화 쪽으로 해서 경력에서 울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했고 뭐 최근에는 홍콩에 이제 뭐 수출길도 열리고 해서 조금 기술 기반용으로 갔던 마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폐교를 활용해서 뭐 박물관 운영했는 마을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경주에 네, 태양광 했던 데도 있고 또 뭐 경력 단절 여성인장 바느질 같은 수공예 같은 걸로 또 마을 기업도 있는 거죠.